자, 문제가 좀 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 문제는 특히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꼭 보면은 두 가지 이상, 보통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섞여 있을 확률이 큽니다. 뭐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건이 두 개, 뭐 A와 B라고 표현한다면은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웬만하면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 총 30명이 있고, 일단 학생 수가 30명이니까 어떻게든 다 모으면 3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30명을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보니까 1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40%. 자, 학년이 나오고 성비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학년과 지금 학년이 두 개가 나와 있죠. 1학년, 2학년 나와 있죠. 그리고 성비,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사건, 얘가 A면은 A 여집합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에 한번 차곡차곡 채워보겠고, 지금은 학생 수보다는 학생 수 맞죠? 근데 이제 힌트는 다 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는 보통 처음부터 읽기보다는 저기 맨 끝에, 아마 처음부터 접근하면 좀 힘들었을 겁니다. 맨 끝에 상담을 받은 1학년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담을 받은 1학년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 즉 한마디로 1학년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죠.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두자? A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총 1학년 학생 수를 A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자, 이 중에서 1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40%고, 말을 잘 읽어야 되죠. 1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40%라는 말은 결국 1학년 중 남학생은 비율이 40%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1학년 중에서 남학생은 A 곱하기 40%가 되겠고, 40% 곱하기 A가 되겠고, 이제 퍼센트 기호는 웬만하면 없는 게 좋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퍼센트 기호 없애는 방법 배웠죠? 1%는 뭐와 같다? 100분의 1과 같다. 즉 0.01과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40% 하면은 사실 이것은 40 곱하기 1%라서 40 곱하기 1% 대신에 0.01을 곱해주면 사실은 0.4와 같다. 이렇게 퍼센트 기호 없애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도 0.4 40% 대신에 0.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4A, 여기가 그러면 0.6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문제를 읽어보시고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이 칸을 다 한번 채워보세요. 자, 채워봤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30%니까 말 그대로 2학년 중에 30%가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학년 수를 먼저 채워야겠는데 30에서 1학년 수만큼 뺀 게 2학년 수고, 이 2학년 수의 30%, 즉 0.3이 2학년 남학생이 되겠죠. 여기에는 2학년 학생 수의 7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채워볼 건데 이 두 개를 더한 게 총 남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남학생 수는 표에 의하면은 0.4A 더하기 0.3 곱하기 30-A니까 다 전개하면 0.1A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1A 플러스 9. 여기까지만 채워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상담을 받은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학생이 한 명이 무엇일 때, 남학생일 때, 항상 뭐뭐 할 때 나오면은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이 남학생이라는 거죠. 그때 그 남학생이 1학년일 확률이 5분의 2이다.
자, 이만큼의 식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내가 뽑은 어떤 학생이 한 명이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 지금 5분의 1라는 겁니다. 공간이 별로 없지만 조건부 확률 좀 복습을 해보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 분의 A와 B가 모두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뽑은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분의 그 학생이 1학년이고 그리고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2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표에 보니까 남학생일 확률이 여기 이제 확률이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확률이 아니고 그거죠.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죠. 뭐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전체 남학생 학생 수가 우리가 구해놓은 0.1A 플러스 9죠. 그 다음에 1학년 남자 학생의 수는 0.4A죠. 그래서 이것이 5분의 2다. 이렇게 A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 분수끼리 같은 거. 자, 이것도 잘 헷갈리는 사람 많던데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다. 이러한 식을 처리할 때는 대각선끼리 곱하면 된다.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길래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AD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BC죠. 이 두 개가 같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 곱한 것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같으니까 A에 대한 이제 식이 나왔고 A 풀 수 있겠죠. 전개하고 풀면은 A가 10이 됩니다. 따라서 이 A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1학년 학생 수였죠. 따라서 답은 10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그날 비가 오는 경우에 0.9.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비가 온다 그리고 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비가 온다라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들어있는 사건은 일단 비가 온다라는 사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오늘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이건 역시 문제에서 다루는 하나의 사건이겠죠. 간단하게 목표액 달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의 사건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단서를 잘 한번 뽑아내 봅시다. 일단 이럴 때는 단서를 뽑아낼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먼저 건드리고 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오늘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요거 이만큼. 이 말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올 경우에 매출을 달성할 확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을 살짝 꼬아 놓은 겁니다. 국어적으로. 그래서 잘 읽고 맥락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파악을 일단 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0.9고 자, 그 다음에 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0.3이다. 이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은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매출 달성 확률이 0.3이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매출을 달성할 확률이 0.3이다. 문장 처음부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가 올 확률, 이거는 쉽죠. 오늘 비가 올 확률은 0.6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단서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문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요만큼의 단서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연결 짓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연결 짓는 거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꼭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스스로 고민을 하고 나서 충분히 고민하고 나서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이 영상을 보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각각의 조건부 확률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하기 쉬운 실수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꼭 영상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러 간 겁니다. 달성할 확률은 B가 왔을 때 달성할 확률과 B가 안 왔을 때 달성할 확률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둘 다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자, 이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바라는 함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보라색으로 좀 적고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지금 이 문제에서 사건이 A 말고 B도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의 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과 A와 B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합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거 빨간색으로 줄 거는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표를 많이 봤을 건데 이 표에 항상 이렇게 네 가지 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 가지 칸에 등장하는 사건의 정체는 사실 이 칸은 A와 B의 곱사건, 둘 다 일어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게 B가 일어났을 때 A의 사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는 A와 B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요거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걸 알았으면 공부를 했으면 여기를 이렇게 채우지 않고 뭐라고 채우겠어요? B도 오고 그리고 매출도 달성할 확률과 B가 안 오고 그리고 매출을 달성할 확률의 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랑 연결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뚫어져라 보시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있었죠. 곱셈 정리를 떠올렸으면은 조건부 확률과 이 둘 다 일어날 사건을 연결 지을 수 있죠. 뭐냐 하면은 두 사건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기 쉬운 거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의 곱이다. 이거.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B가 오고 그리고 B가 왔을 때 매출을 달성할 확률의 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플러스 지금 뒤에 것도 정리를 해보면은 B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매출을 달성할 확률의 곱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B가 올 확률이 얼마? 0.6 곱하기 B가 왔을 때 매출 달성할 확률이 얼마? 0.9 플러스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요거의 여사건이니까 1에서 0.6 빼주면 되겠죠. 곱하기 B가 오지 않았을 때 매출을 달성할 확률도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 정리를 하면 0.54 더하기 얘가 0.4니까 0.12 더하면은 0.66이 되겠죠. 헷갈리는 거 잘 정리를 했으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요거 잘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셔서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적는 실수를 하지 않게 유의하세요. 자, 7번입니다.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어떤 두 사람이 AB의 이게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AB의 순서로 또는 차례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반드시 치시고 AB가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먼저 빨간 공을 꺼낸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 승부가 날 때까지
즉 빨간 공이 처음 나올 때까지죠. 빨간 공이 처음 나올 때까지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가 이길 확률입니다. 명시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빨간 공이 딱 처음 나와서 승부가 날 그런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순서대로 한다 했으니까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A가 먼저 시작하죠. 근데 A가 처음에 빨간 공을 뽑아버리면 게임 끝나죠. 이렇게 게임이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A가 먼저 그 다음 B가 뽑는데 A가 파란 공을 뽑았으면은 그 다음에 B는 역시 파란 공을 뽑을 수가 있고 빨간 공을 뽑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면은 누가 이깁니까? B가 이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누가 이겨야 된다? A가 이겨야 된댔으니까 A가 이기기 위해서는, 즉 A가 처음으로 빨간 공 뽑기 위해서는 그 전에 B는 무슨 공을? 파란 공을 뽑아야 되죠. 승부가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적겠습니다. 역시 A, B, A 순서대로 공을 뽑는데 A가 처음에 파란 공 뽑고 B도 파란 공 뽑고, 자, A가 이번에도 파란 공을 뽑을 수 있나 보니까 파란 공은 총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서 그 다음으로 B는 반드시 무슨 공을 뽑을 수밖에 없다? B가 빨간색을 뽑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B가 이기는 거죠. 이 문제에서 구하는 사건이 아니죠. 불가능하니까 지우고. 그러면 이거 말고는 구하는 경우가 없죠. 이 두 가지가 다네요. 그리고 여담인데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공의 개수나 뭐 어떤 사건의 개수나 뭐 이런 것이 애초에 수가 적으면 그냥 일일이 나열하면 웬만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기가 막 10개, 9개 되면은 규칙성을 따지고 하겠지만 꼴랑 2개,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열해봤자 구하는 경우가 한두 개. 선생님은 3, 4개까지 생각했는데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유의를 하시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처럼 승부가 날 확률은 그냥 A가 처음에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은 말 그대로 전체 공의 개수분의 A가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 5분의 2죠. 이건 너무 싱겁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A가 파란색을 뽑고 그리고 나서 B가 파란색을 뽑고, 자, 순서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55쪽에 그 수업할 때 어떤 사건 A, B가 순서대로, 즉 A 다음에 B, B 다음에 A가 아니라 동시에 둘 다 일어나더라도 A 다음에 B 차례대로 발생할 확률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 수업할 때 55페이지에서 필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교과서 55페이지에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한다? 그쵸? 맨 처음에 일어날 사건 A의 확률 곱하기, 그리고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차례대로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도록 준비를 잘 해두라, 공부를 잘 해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확률은 일단 이제 사건이 2개가 아니라 3개지만 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단은 A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A가 일어났을 때, 자, A, B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는 것은 맨 처음에 A가 파란색을 뽑고, 그리고 A가 파란색을 뽑았을 때 두 번째로 B가 파란색을 뽑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A가 파란색 뽑고 B도 파란색 뽑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A가 빨간색을 뽑을 확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접근하면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A가 파란색 뽑을 확률은 전체 공 5개 중에, 자, 지금 빨간색 공이 2개, 파란색 공이 3개 있는 데서 맨 처음에 A가 파란색을 뽑을 확률은 그냥 5분의 3이죠. 곱하기, 자, 이제 A가 파란색을 뽑은 상태입니다. 그럼 A가 파란색 뽑았으면 여기가 2죠. 이러한 상태에서 B가 파란색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죠.
자, B가 또 파란색을 뽑았습니다. A가 파란색 뽑고 B가 파란색 뽑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로 줄어들었죠. 이때 A가 빨간색을 뽑을 확률 3분의 2죠.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 약분하면은 5분의 1이죠. 그래서 지금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그 말을 우리가 원래 무슨 말이라고 하냐, 1번, 2번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죠. 이것도 좀 번거롭지만 하나 요약하고 가면은 A와 B가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해만 줘도 되는 거였죠. 자, 요거 네, 이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의 2랑 5분의 1 각각의 사건을 그냥 더해만 준 게 최종 문제의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6번, 7번 풀이를 했고 이 다음 영상에서 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